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일 뿐더러 오히려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주사들이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올 하반기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 부분 어떤 지주사를 관심 가져야 되는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웅 연구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주사 관련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비중 확대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주회사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회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연결은 물론이고 이제 별도 기준으로도 이제 배당 수익이나 로열티 같은 대부분의 매출이 자회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자체가 이제 자회사 주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연간 3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보다는 좀 수급상에 열이 있다 보니까 이 자회사 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제 지난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 NAV 대비 시가총액 할인율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비중 확대의 의견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주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의 이제 NAV 할인율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 수준이고요. 통계적으로 과거를 봤을 때 과거 10년 평균에서 지금 2표준 편차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폭으로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으로 좀 회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지배구조 변화, 뭐 자회사 IPO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렇게 높아진 NAV 할인율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자회사 주가를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좀 축소하는 구간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의 IPO나 주주 환원 강화, 지배구조 변화 같은 이제 다수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투자형, 사업형 지주회사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좀 자회사 IPO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SK에서 이제 SK 리츠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 23년까지 지주회사 내에 좀 비중 있는 자회사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텐데 규제나 정책 같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에도 지주사의 주가가 이제 아웃퍼폼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20대 대선이 예정되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ESG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ESG가 좀 글로벌 투자 트렌드로 자리도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이 ESG 투자 비중을 현재 25% 수준인데 내년에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좀 ESG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ESG 등급에 따라서 지주사 주가의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랑 ESG 지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 종목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ESG 지수의 구성 종목이 이 ESG 등급에 따라서 편입 철출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ESG 관련된 투자 자산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지주사랑 그 그룹 내 계열사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선호 그룹주로는 SK를 꼽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자회사 효과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네, 일단 SK는 좀 국내 투자형 지주회사를 표방을 하면서 경영 철학을 이제 탄탄하게 갖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해왔는데 이 부분 외에도 또 일찍이 좀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ESG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국내외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우산 등급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ESG 투자 자산
이제 증가에 따른 수급적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SK 리츠를 시작으로 22년에는 SK 팜테코 실트론, 그리고 23년에는 SK 건설에서 이번에 사명을 바꾼 SK 에코플랜트 등이 지금 유망한 자회사들이 IPO가 차례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NAV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앞서 IPO가 예정되어 있는 SK 리츠 같은 경우는 5.5%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SK의 주주 환원 강화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엔 또 우리 대형 그룹 중에서 LG그룹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LG 하면은 보통 이제 10만 원권에서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 갖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하반기에 IPO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LG그룹, 에너지 솔루션 상장 등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에 4대 경영 체제에 들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LG CNS라든가 서브원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고, 그리고 전력적 우선순위랑 이제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G 전자 내 수처리 사업이라든가 LG 화학의 편광판 사업, 그리고 LG U+의 PG 사업 같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그룹 차원에서의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는 배터리랑 정장 그리고 OLED 사업을 확대를 했고요. 이것들을 정합을 해보면은 LG의 투자 방향성이 모빌리티로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역시 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 강화의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진행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순연금이 한 1.6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랑 주주 환원 강화에 좀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LG가 최근에 7월 1일자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지주사 차원에서의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지난 6월에 자회사인 LG U+가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향후에 지주사 차원에서의 주주 환원 강화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LG 같은 경우가 장기간 동안 좀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진 순수 지주회사로서 좀 변화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 활동과 주주 환원 강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과거의 지주사와 다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과거 10년간 NAV 할인율이 평균 한 50%로 타 지주사 대비 높은 할인율을 받았던 만큼 이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지주사의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수적으로 봤던 LG, 그동안에 상당히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LG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그런 그룹 중 하나죠. CJ그룹입니다. 자, CJ그룹은 작년에 굉장히 자회사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 CJ그룹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금년 들어서는 또 놀라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CJ그룹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CJ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2C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로 CJ 제일제당과 같은 수혜주랑 그리고 CGV나 푸드빌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회사를 함께 보유하면서 자회사 간의 좀 실적이 양극화가 심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19년부터 CJ 그룹 차원에서의 좀 자회사 구조조정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진행이 상당 부분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율화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좀 확진자가 확대되면서 아쉬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고 거리두기가 폭폭 완화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CJ 주가의 상승에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승웅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통신업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는 통신 3사 가운데서 특히 KT를 좋게 보신다고 리포트를 쓰시고요. 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셨는데 KT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통신 3사 전반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 본업인 유선과 무선 사업 구조로 좀 실적 성장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두 자릿수 성장세가 3, 4분기,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근간에는 이제 무선단에서 5G 가입자 수가 지금 전분기 대비 2분기에 200만 명 승진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180만 명을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플래그십 모델 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G 단말기가 중저가 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이 부분이 꾸준히 잘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5G 가입자 증가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삼성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4분기에는 애플 아이폰 출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5G 가입자 순증이 2분기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IPTV라던가 인터넷 같은 유선 가입자도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단에서의 외형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단에서는 마케팅 비용 부담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을 20개월에서 28개월에 걸쳐서 안분 인식하기 때문에 5G 상용화가 19년 4월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그 당시에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급증했던 마케팅 비용이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이 부분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번호 이동이라던가 기기 변경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형 성장과 비용 효율화를 바탕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스튜디오 진위를 중심으로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KTH와 KTM하우스가 최근에 합병해서 KT알파를 출범을 했고 현대 미디어를 인수하는 등 지금 그룹사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 디지코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고 장기간 지속된 이러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업이었던 유무선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도 배당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올해 예상 DPS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배당 수익률이 한 4.6%이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의 배당 수익률 평균이 한 3.9%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37,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지주사에 대한 전망 그리고 통신업 KT에 대해서 주가 상향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웅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